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컨설팅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원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사단법인이 회원 확보를 하고도 회원들에게 회원 가입 여부를 인지시키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허가 담당 공무원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 즉 회원이 모여서 만든 법인을 말하고요. 재단법인은 돈으로 만든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몇 명의 회원을 확보해야 되느냐는 어느 기관에서 허가를 받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대개 100명 정도 회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회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1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정한 숫자는 아니고요. 허가를 내주는 기관에서 나름 내부적으로 숫자를 정해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는 한 50명 정도 요구를 하고요. 종교 분야에서는 30명 이상을 요구를 하기도 해요. 어느 기관에서 허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확보해야 하는 회원 수도 다를 수 있는데요. 대개 100명 정도는 확보해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단법인의 어떤 목적 사업이나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서 10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허가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확보해야 하는 회원 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 명부를 제출해야 돼요. 회원 명부에는 기본적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들어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가입일, 회비 납부 여부까지 기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허가를 심사하는 공무원이 실제 허가 심사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회원 가입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이 회원 명부에 기재된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실제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한 거죠.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선생님 여기 문체부인데요. 선생님 어느 단체에 가입하셨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전화를 받으신 분이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나 봐요. 문체부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당황을 하셨어요. 보이스피싱인지 아시고 저는 그 단체에 회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회원 명부를 허위 서류라고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 인천시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담당 공무원이 전체 회원 110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회원 가입일과 창립총회 참석 여부를 개인 이메일로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회원 가입 여부는 전화로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이 공무원은 개인 메일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갑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원 명부를 기재할 때 그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원 명부에 기재된 분들에게 반드시 무슨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혹시 허가를 추진하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전화가 오면 응대를 잘 하시라고 사전에 안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 일부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찾아서 허가를 안 내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심사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엄청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그런 갑질이나 과도한 요구를 다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회원수와 심사 과정에서 회원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